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가담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성남시에 가면 다 관우장비라 그러는데 뭐 아니긴 뭐 아니야. 완전 소설 쓰고 있어. 그 친구가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돈 있었으면 빽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없는 1년 반 와서 그냥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판도라 열어주시죠.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통속이 되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가담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단서가 바로 황무성 당시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황무성 사장이 그 무렵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사장이던 황무성 씨를 몰아낸 이유는 땡땡땡땡 때문이다. 정답. 너무 쉬운 문제. 사기 사건 때문이다. 사기 사건 때문이다. 땡! 자기 가오 때문이다. 자기 가오 땡! 나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 보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을 몰아낸 이유는 증거인멸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직을 요구받습니다. 그 친구가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돈 있었으면 빽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없는 1년 반 와서 그냥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황 전 사장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고 따지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도 네. 그러고 내가 모셔왔으니까. 내주에 내가 저 해줄게. 그러면 사장이나 저나 어느 누구 밑에 다 박살납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던 날은 2015년 2월 6일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당일입니다. 황 전 사장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리를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윗선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후보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권 전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의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 말단을 뒤흔들어서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이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유투라고도 불렸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사장이 황무성 씨죠. 황무성 씨는 그 뭐 과거에 한신공영이나 이런 건설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건설 전문가예요. 그리고 유동규가 U1, 그다음에 유한기가 U2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을 가지고 압박도 하고 사표도 내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때 유한기가 이러고 나서 수억을 지금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한기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황무성 사장이 사장으로 있으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을 제공하게 되는 이익 배분 구조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 데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요.
아니 유한기 당시에 사업본부장이 2013년부터 쭉 이제 사업본부장을 하는데 이제 사장 공모가 들어가니까 초대 사장으로 황무성 씨를 천거하고 이걸 유동규 씨가 추천을 해서 시장이 이제 임명 절차를 밟잖아요. 이 황무성과 유한기가 옛날에 한신공영 사장일 때 거기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함께 추천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문제되면 안 되겠다. 좋은 거이 좋은 거다.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려서 사표를 내게 하는 이런 과정이 녹취록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화 속에 시장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정 실장이라는 인물도 수차례 언급이 돼요.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갔다면 시장한테. 오늘 같이 가시죠. 저기 있잖아요. 자리 계신. 정 실장은 누굽니까? 그건 이제 정진상이라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관우는 정진상 정책실장, 장비는 유동규. 그래서 삼국지입니까? 관우장비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관우장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우장비는 뭐냐면 물불 안 가리고 뭐 교도소를 가든 뭐 하든 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비를 모시고 이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몰랐다잖아요. 유비가 관우장비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정진상 정책실장이 관운지 장비인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측근이고 정책실장으로 실세는 맞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를 관운지 장비인지 거기다 붙이면 아니, 정말 관우 장비였으면 유비가 선거 캠프를 꾸려서 지금 하는데 거기 오지도 않고 이런 관우 장비 이건 삼국지도 아니고 여기는 개삼국지죠. 그러면 장비는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밖에서 저 금고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캠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규 씨는 성남시에 가면 다 관우 장비라 그러는데 뭐 아니긴 뭐 아니에요. 완전 소설 쓰고 있어. 삼국지 쓰고 있어요. 신삼국지네 신삼국지. 언론에 다 있어요. 신삼국지에 그것은. 언론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수사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거고요. 탁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 그게 강하게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떤 관계냐.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근데 미련을 이렇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 이미 결론 난 것을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남자 대장답게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고친 거 욕심이죠. 이렇게 한 것은. 아니, 욕심을 너무 부리세요. 내가 확인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쓰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반 정도 했으니까 한번 재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뭐 뜬금없는 짓거리겠어요? 너무 잘하시면서.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에서 내려온 얘기니까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그만둬야 되겠다. 양해를 구한다. 보통 이렇게 되는 건데 본부장이 그 사장한테 그만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그게 시장이 시킨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녹취록에서는. 네.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계고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근데 정말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것이 초점인데 지금 거기에 관한 건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시장이 시킨 거냐고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시장이 시켰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나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유한기가 참 답답하다고. 참 시장님 명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시장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한기 얘기잖아요. 시장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그렇죠. 시장님이 제가 시켰으니까 내가 와서 했다고 녹취록을 그러죠.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실은 녹취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2번을 읽어봤는데 한 20일 전부터 제가 말했는데 왜 지금 20일 동안 버티다가 2달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하자 그러니까. 아니 다음 주에 할게 그러니까. 아니 오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요. 저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퇴 시점을 두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황 전 사장이 내가 내주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 전 본부장이 꼭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니면 박살납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야 돼. 그러면 사장님이랑 저랑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아닙니다. 뭔 꼴이 아니게 돼. 그게 뭔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사장님 될까요? 그렇게 그냥 주세요. 뭐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시 제가 살 붙여올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오달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어. 이 그 황무성 사장이 쫓겨나기 직전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는 성남시가 지분 비율인 50% 이익금을 그 배당받는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공모 지침서에는 성남시가 1,822억 확정 수익만 받고 나머지 민간업자로 주는 것으로 공모 지침서를 만들거든요. 그 공모 지침서를 발표하기 불과 며칠 전에 황무성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불과 며칠 후에 1,822억 고정 수익만 받는 것으로 바꿔서 공모 지침서를 공표하거든요. 그럼 요 사이가 딱 하나예요. 황무성이는 민간인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요 사람이 있으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황무성을 몰아내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황무성을 쫓아낸 거죠. 네, 그 이야기를 계속 전제를 지금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하나는 직권남용을 해서 배임죄를 이루려고 했다. 이거의 전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쫓아냈다고 바꿨다. 공모지침서를 바꿨다. 이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되는데, 첫 번째 바꿨다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회의록만 확인하면 돼요.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이 1월 26일 날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보면 그냥 합니다. 이건 아무리 검사들이 봐주기 검사를 하게도 거기에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회의록에 50%를 갖고 온다고 돼 있다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돼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에 의하면 제안서에는 있을 거다. 50%고 1,800억. 이재명은 1만 년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회의록을 그걸 확인하면 될 문제고, 두 번째로 자꾸 2월 6일 날 쫓아내고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녹취록에 보면 유한기 씨가 사장한테, 황 사장한테 뭐라 하냐. 내가 알아서 해결할 아니, 테니까 알아서 안 된다니까. 했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도 환장하겠네. 알아서는 여태 제가 두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알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얘기는 진즉 복귀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두 달 전이면 1월 26일 훨씬 전이에요. 그 논리가 맞질 않아요. 지금 논리는 1월 26일 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2월 13일 공모하기 전에 바꾸기 위해서 사장을 쫓아냈다는데, 두 달 전은 1월 26일 전이에요. 그런 점에서 맞지 않고, 결정적으로 만약 이것을 쫓아냈다 했는데, 뭔가 외압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면 첫 번째 그날 녹취록을 공손해서는 안 돼요. 유한기 씨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아, 나 임명권자 내가 이재명 시장하고 따질 거야. 당신 빠져.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나 쫓아내려고 그래요? 나 쫓아내면 바로 내가 법적인 소송하겠어.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사정하는 투예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냈다, 성립될 수 없고, 바꿨다, 이것도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직권남용을 통한 배임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틀렸다. 국정감사장에서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취지로 답했어요. 근데 황무선 전 사장이 이 발언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녹취록 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공개한 의도가 그렇다고 보세요? 국감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황무선 사장이 왜 그만둔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만두는데 왜 그만둔지를 자기는 몰랐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점은 매우 석연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녹취록 내용은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황무성 사장이 그 신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돼서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을 만났는데 그만둘 때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쓰라고, 사람 가려서 쓰라고.
다 당사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를 조금 위적거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 이거 3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좋죠.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질 수 있잖아. 투표 전날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후보한테 투표하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 감당하겠냐, 나라가 도대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털어내야지 민주당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 황 사장이 지금 자기가 사임한 거에 대해 부당하다는 걸 조목조목 지금 얘기 녹취록까지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는 좋은 사람 쓰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끝났다는 거를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다면 문제 제기할 게 많은데도 앞으로 사람 잘 쓰라고 한마디 하고 끝냈다. 그것도 석연치 않고 난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뒀는데 자기가 사장이고 밑에 본부장들이 와서 빨리 나가라고 압박을 할 정도인 그런 곳에서 그만뒀는데 기껏 할 수 있는 소리가 뭐겠어요? 제발 좀 좋은 사람 쓰라고 그런 나쁜 놈들 데리고 있지 마라. 그 이야기는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나가기 전에 그럼 그걸 가서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질 분위기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지. 뭐 보고하러 가려면 시장 없다 그러면 자기가 사장이었는데 그 본부장한테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만나 좋겠어요. 황 사장도 뭔가 거기에 지금 가려가 돼 만나 있잖아요. 좋겠냐고. 나를 얼토당토 않게 쫓아냈다. 이러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녹취록을 아무 말도 읽어보면서 못한 게 아니고 녹취까지 했잖아요. 6년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근데 지금 문제 있으면 덮고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그런 시대상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죽기 살기로 문제까지도 갈 거예요. 이거 죽기 사실 살기로 이걸 밝혀진다고요. 덮으려고 예. 대장동 갔잖아요, 며칠 전에. 그걸 덮고 진짜 아니야, 그만해요. 며칠 전에 대장동 가서 무슨 뭐 토지를 뭐 백지 신탁을 하네 어쩌고 그러던데 이 대장동 가는 걸 보고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 장소에 나타나요. 너무 또 안 가면 또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아니, 우리 가면 또 아니 그게 아니고.